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제13호 태풍 링링이 제주를 지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강 기자, 이번 13호 태풍 링링, 저도 새벽에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네. 비를 많이 뿌렸다기보다는 바람이 매우 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을 장마의 연이어서 이 태풍, 여기에 또 비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 KBS 보도국으로 이 피해 농가에 전화가 걸려와 이번 태풍에 애지중지 키운 배추 등이 큰 피해를 입어 건질 게 없다고 네. 속상한 마음을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피해 관련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이 제주 상륙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을 보면요. 이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했던 지난 7일 새벽 한라산 윗세오름이 초속 39m로 가장 셌고요. 고산이 37.7,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도 토요일 새벽에 서귀포 피해 현장을 취재를 다녔는데 네. 바람이 차량에 흔들릴 정도였고 제가 차에서 내릴 때 동료를 붙잡아야 하는 등 뭔가 네. 지지대를 잡아야 하는 등 강한 바람인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바람이 강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당초 예보됐던 사람이나 커다란 바위도 날아갈 만한 기준인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5m까지의 강풍은 아니었습니다. 네,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긴 했지만 알려진 인명 피해는 제주도에서는 네, 없습니다. 없었죠. 네, 강수량도 예상보다는 다소 적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실제 예보와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지난 금요일인 6일부터 7일까지 윗세오름에 400mm로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한라산에만 많은 비가 왔을 뿐 해안 지역은 제주시 100, 성산 46, 고산 40 정도로 100mm 안팎에 그쳤습니다. 당초 기상청에서는 해안에도 많게는 20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그보다는 상당히 적게 온 거죠. 네,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링링의 강수량은 이틀 동안 온 비의 양입니다. 네. 지난 2007년 가을 태풍 나리 내습 당시에 제주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태풍 나리 때는 하루에만 강풍과 함께 제주시에 4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13명이 사망했는데요. 대부분의 인명 피해가 시간당 100mm의 폭우로 급류에 휩쓸리며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여기에 비춰보더라도 이번에는 초속 40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지만 비가 비교적 적게와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또 태풍 링링이 제주를 통과할 당시 속도가 시속 30에서 40km였는데요. 빠르게 이동하면서 제주에 직접 영향을 준 시간이 짧았던 것도 태풍 피해가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태풍 피해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제주에서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고 네. 하지만 오늘도 전화가 왔다고요. 농작물 네, 피해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피해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당초 예상대로 태풍이 지나갔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생채기를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거든요. 예. 화면에 힘없이 지지대가 내려앉은 감귤 비닐하우스 보이시죠? 서귀포 지역 비닐하우스 농가인데요.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근의 감귤 농가도 피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때 출하하려고 애써 키웠는데 침수 피해로 비닐하우스 외벽에 금이 갔고 한라봉 나무가 앙상한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고 신호등 파손도 속출하며 예.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초등학교는 체육관 지붕이 파손됐고 지금까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조사한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 25동과 주택 2가구가 피해를 입었고요. 해상에선 어선 2척과 레저보트 6척 등 침몰하거나 파손됐습니다. 양식장에선 넙치 폐사도 잇따랐는데요. 3만 5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밖에 신호등과 가로등, 교통표지판 10여 개와 학교시설 3곳의 일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주로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이 됐는데요. 제주도는 오는 16일까지 정밀 조사를 거쳐서 최종 피해 집계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뭐 화면을 보니까 피해 입은 분들은 허망한 마음뿐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태풍이 남긴 상처를 치유해야 할 텐데 비 소식이 또 있어요. 복구 진행 상황과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날씨 예보가 좀 어떤가요? 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휴일인 어제 이 앞서 보여드린 비닐하우스 복구 현장에 취재팀이 가봤는데요. 해병대 장병 50여 명이 복구를 위해서 피해 농가를 찾았지만 이 계속된 비 때문에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도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한라산 윗세오름에 93mm, 한림에 93mm 등 강수량을 많이 보였는데요. 때문에 오늘 예정됐던 이 상당수 피해를 입은 현장의 복구 작업도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주택이나 양식장 등 개인 시설에서도 자체적으로 복구에 나서려고는 하고 있지만 비 날씨로 신속한 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비가 소강 상태고요. 당분간 태풍 소식은 없고 오늘 밤까지 또 5mm 안팎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모레죠. 추석 연휴 전날인 수요일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곧 추석이잖아요. 네,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다가오는 추석 전에 피해 복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복구 실태도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또 이후 상황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